네, 이제 녹화 시작. 음, 안녕하세요. 요번에, 안녕하세요. 사안이고요. 저는 오늘은 음,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발표는 자바 언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음, 아, 자, 선형 자료 구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하면서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게 바로 자료들 간의 앞뒤 관계가 1대1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위에 보이는 이 사진으로 보면은 앞에 가운데 있는 이 3이 3의 앞은 2하고만 되어 있고 뒤는 음, 4하고만 되어 있죠. 1대1 음, 관계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료 구조가 이제 선형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케이. 그럼 반대로 비선형 자료 구조는 뭘까요? 앞뒤 관계가 1대 n 또는 n 대 n인 구조인 거겠죠. 여기서 음, 보면 2도 앞에는 지금 1하고만 연결되어 있는데 뒤는 지금 2하고 4하고 5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앞뒤의 관계가 1대 n 또는 n 대 n인 구조를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선형 자료 구조의 종류 5가지를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건데요. 위에서부터 배열, 연결 리스트, 큐, 스택, 백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로 배열입니다. 배열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일렬로 늘어선 큰 종류의 자료를 여러 개 저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배열은 정적 배열과 동적 배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위에는 음, 제가 자바로 이렇게 만든 모습을 잠깐 넣어 놓고요. 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적 배열은 배열의 크기가 고정적입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현할 때 크기를 지정하고 이후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없다. 같은 얘기죠, 사실. 그래서 어, 보면은 위에는 인트 배열을 제가 지금 선언을 해놨는데 크기를 4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후에도 저 크기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시 다음으로 동적 배열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면 배열을 당연히 정적 배열하고 동적 배열의 차이는 동적으로 배열을 크기를 조절한다는 게 동적 배열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배열을 조정하면서 요소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접근하는 등의 기능을 메소드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적 배열은. 음, 그러면은 동적 배열은 어떻게 크기를 동적으로 조절할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동적 배열의 내부에는 이미 정적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 배열을 선언하고 기존에 있던 원소들을 복사해서 새 벨로 옮기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의 크기의 정적 배열을 가지고 있던 동적 배열이 5라는 새로운 인자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큰 배열을 먼저 이제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1부터 4라는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넣을 5를 넣어가지고 새로 배열을 만드는 과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동적 배열의 장점은 뭘까요? 바로 인덱스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조회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제가 어레이 리스트.get을 통해서 세 번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이렇게 get을 쓰면은 바로 이제 세 번째에 있는 걸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값을 삽입하고 제거할 때 배열을 다시 선언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삭제하는 과정을 예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세 번째 인자를 지워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3을 이렇게 딱 지우고 그럼 이제 배열을 새로 선언해야겠죠. 어, 3의 크기를 다시 선언을 하고 위에 있는 걸 다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선언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삽입의 과정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해가지고 동적 배열의 메서드 예시를 하고 시간 복잡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add, remove, get, contains, size 등의 메서드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약간 remove의 과정에 제가 삭제하기 때문에 새로 배열을 이제 만들고 이런 과정 때문에 느려진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n인 거를 보실 수도 있고 contains를 보시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값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내부를 다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contains도 비고의 n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까지가 배열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는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연결 리스트는 배열의 요소들의 순서를 유지하면서 연속된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음, 방금 전에 동적 리스트를, 동적 배열을 봤을 때는 연속된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음.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노드로 이루어지고, 노드는 요소의 값과 다음 노드와 이전 노드를 참조하고 있는 값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든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값을 삽입하고 제거할 때 노드의 앞뒤 노드의 참조만 변경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런 삽입과 제거의 장점이 있거든요. 속도의 장점이. 음. 그래서 2를 삭제하고 6을 3과 4 사이에 넣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를 삭제하면은 이렇게 2가 삭제되겠죠? 네. 그러면은 2의 앞뒤에 있던 1하고 3의 참조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바로 이제 제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삽입의 과정 넣을게요. 6을 3과 4 사이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6을 이렇게 3과 4 사이에 넣는다 했을 때 3과 4의 6의 앞뒤에 있는 3과 4의 참조를 이렇게 변경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 속도는 앞에 이제 배열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입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특정 값을 찾기 위해서 노드를 따라가며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를 조회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노드를 따라가며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아. 느리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메소드의 예시도 이렇게 넣는 거, 오퍼, 피크, 폴, 리무브, 사이즈 등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 복잡도는 밑에 제가 만들어 놓은 표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다음은 큐입니다. 자, 이제 큐는 사실 큐를 얘기할 때 큐만 따로 얘기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큐를 얘기할 때는 스택과 덱도 함께 얘기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세 자료 구조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쪽 끝에서 자료를 넣고 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큐를 비롯한 스택과 덱은 자료를 넣고 빼는 연산이 모두 상수 시간 비고의 1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큐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큐는 한쪽 끝에서 자료를 넣고 반대쪽 끝에서 자료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간 자료가 가장 먼저 꺼내지게 되는 선입선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을 바로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서 자료가 들어가지고 있고 반대쪽에서 자료가 나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1이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1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바로 자바의 큐, 자바에서는 큐가 어떻게 구현되실지 궁금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제 큐의 구현체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연결 리스트로밖에 큐를 구현을 못하냐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동적 배열을 통해서도 따로 이제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현체가 연결 리스트니까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음. 바로 그러면 큐의 메소드 예시와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음. 아까 전에 연결 리스트를 보여드렸죠. 음. 그거하고 지금 사실 메소드 쓰는 거하고 시간 복잡도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스택에 대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택은 한쪽 끝에서만 자료를 넣고 꺼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늦게 들어간 자료를 가장 먼저 꺼내게 되는 후입 선출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4라는 자료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4는 맨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만약에 스택에서, 스택에서 자료를 하나 꺼낸다고 치면은 가장 늦게 들어간 4가 가장 먼저 꺼내지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후입 선출의 이제 속성을 지니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자바에서 그럼 스택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자바는 벡터를 통해 벡터라는 동적 배열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벡터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생긴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레드 세이프하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환경이 아닐 때 사용하면 락을 거는 작업이 있어서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두 번째가 좀 치명적인데요. 벡터 클래스, 즉 동적 배열을 확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적 배열은 중간에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값을 넣고 빼는 과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입 선출이라는 그 속성이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두 가지의 단점이 있어서 데크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인 어레이 데크를 스택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스택이라는 걸 그냥 그대로 구현체력 썼거든요. 여기서의 이제 메서드도 이제 시간 복잡도 하고 예시를 보시면은 푸시하고 팝하고 피크하고 서치하고 등의 메서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큐를 비롯한 스택하고 덱은 자료를 넣고 빼는 연산이 무조건 상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했었죠. 그래서 푸시하고 팝의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이제 상수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덱입니다. 덱은 스택과 큐를 사실 짱뻥한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양쪽 끝에서 자료를 넣고 꺼낼 수 있습니다. 만능이죠. 그래서 덱을 이용하면 스택과 큐를 실제로 모두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서도 지금 넣고 빼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넣고 빼는 과정이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덱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아까 전에 살짝 스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포를 하긴 했는데 덱은 연결 리스트와 동적 배열 둘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동적 배열로 구현된 클래스인 어레이 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덱을 쓰는 메서드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피크 퍼스트, 피트 레프트 앞뒤가 둘 다 가능하니까 퍼스트하고 레프트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크, 오퍼, 폴, 사이즈라는 이제 메서드가 다 있고 해당 시간 복잡도도 밑에 표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지나가면 약간 아쉽잖아요. 이렇게 끝나기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 이런 선형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예시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롤백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삭제된 작업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데이터의 삽입과 제거가 이제 빠른 연결 리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작업을 마치면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상황에서는 현 작업이 끝나면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차라리 작업의 호출을 스택을 사용해서 쌓는 과정을 했고 넣고 빼는 과정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의 대기줄을 구현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렬로 세워진 줄에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의 속성을 지닌 큐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재미도 없고 좀 빈약한 예시였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거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가 저의 발표였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굿. 좋습니다. 좋다. 질문 하나 있는데, 녹화는 계속 할까요? 질문까지 받고 할까요? 녹화 이제 꺼도 괜찮아? 녹화는 그럼 여기까지.